자, 안녕하십니까. 토픽2 쓰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3강에서는 모의고사 6회 쓰기 5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4번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문제입니다. 54번 문제는 논설문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논설문 쓰기는 사회 문제 혹은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로서 전체적인 글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이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단락에 들어가는 글의 내용은 서론에는 사회 문제 혹은 시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문제 제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본론에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 혹은 의견, 생각들을 명백히 밝히고 그 주장, 의견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와 논거를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설문 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54번 문제는 이와 같이 주제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써야 될 글들이 이미 과제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글을 쓰시면 자연스럽게 논리가 전개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쉬운 논설문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4번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이 첫 번째 서론은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요약을 해서 서론을 첫 번째 단락을 구성을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이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쓰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서 쓰시면 그러면 본론이 자연스럽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네 번째 단락은 이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성은 이와 같이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 단락 서론을 쓰는 부분은 여기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요약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본론을 쓰는 부분에는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 결론을 쓰는 부분에는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마지막 그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쓰는 단락, 이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마지막 그 네 번째 단락에 쓰는 결론 부분인데, 과제에는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와 같이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하니까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점이 뭐가 있어요? 1번, 2번. 그리고 단점이 뭐가 있어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서 쓰시게 되면은 이 글의 구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네 번째 단락에는 결론을 쓰는 부분입니다. 결론에는 요약을 하거나 중요한 부분은 강조를 해서 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런 뭐 장점과 단점을 쓰시게 되면 글이 마무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라고 하는 의미는 장점과 단점을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거나 쓰시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첫 번째 단락부터 어떻게 내용을 쓸 것인지 같이 생각 잡기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은 여러분들이 그럼 먼저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는 도로는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는 이러한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왜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론으로 첫 번째 단락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요약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되겠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쓰면은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은 이와 같이 예방하기 위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은 감시 카메라의 장점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때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왜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생활 침해는 감시 카메라의 단점이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감시 카메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앞에서 언급한 감시 카메라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서론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서론에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는 도로는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 문장을 이용해서 요약을 하고 수정을 해서 서론을 첫 번째 단락을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시 카메라에 대한 여러분 사전에 교육이 돼 있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바가 있어서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이 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문장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 서론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4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장을 써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서론을 쓸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잘 이용해서 수정과 혹은 재요약을 통해서 서론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문제 제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도로에도 있고 그리고 거리 곳곳에도 있죠. 도로에는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죠. 이것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예방하는 감시 카메라는 결국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거리 곳곳에도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약간만 수정을 해주셔도 아주 그럴싸한, 아주 그럴듯한, 아주 훌륭한 그런 서론이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을 만들고, 여기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겠죠. 도로 곳곳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시내 거리 곳곳에도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감시 카메라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그런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감시 카메라의 설치 목적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이유, 목적, 그리고 감시 카메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이 두 과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본론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은 이 나와 있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좀 단순하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리고 범죄 예방을 하여 좀 더 2차적이고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예방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안전한 도시와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예방을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을 설명한 다음에 다음으로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왜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감시 카메라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과제는 감시 카메라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감시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과도한 감시 카메라의 설치가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에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와 같이 써주고 예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거리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시 카메라가 개인 주택을 향해서 설치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개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감시 카메라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감시 카메라 철거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를 들어줘서 이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 번째 과제는 결론을 구성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장점은 뭐가 있어요, 단점은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체적으로 쓴다면은 글이 끝나지가 않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세 번째 과제는 결론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의 설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앞에서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에서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 즉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논리를 전개했던,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말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결론 부분을 구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시 카메라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도한 감시 카메라의 설치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것도, 과도한 감시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요약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이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취할 필요가 있다와 같은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이 세 번째 과제는, 이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식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결론을 쓰는 부분, 이 부분은 세 번째 과제는 결론을 쓰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마시고, 앞에 나왔던, 본론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으로 작성된 답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거리에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도로와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교통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또한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피하기 어렵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줄게 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다 보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왕래하는 거리에 감시 카메라를 이곳저곳에 설치하다 보면 개인 주택이 들여다보이는 방향으로 설치될 수도 있다.
만일 감시 카메라가 자신의 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감시 카메라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감시 카메라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픽 투쓰기 54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4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